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윤종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당대표였죠. 그때 사업법 투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한 2005년 12월 9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죠.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막 몸싸움까지 막 벌이면서 이렇게 막 막았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김홍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사업법 개정안을 강행할 수 있었던 거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어요. 틈틈이 흘러나왔던 사학 비리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았고 또 뭐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겪었던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열린우리당이 사업법 개정안을 갖다가 내놨을 때 상당히 지지를 받았어요.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도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한 2명 정도 추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일종의 외부 이사를 두어서 사학 내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동안 사학재단 이사장이 뭐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사학을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 취지가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몸싸움까지 벌였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딱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가지고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박근혜는 이런 여론에 등에 불구하고 사업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 이걸 외쳤어요. 그러면서 장애로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장애 투쟁을 했는데요. 근데 당시 박근혜 대표가 그냥 사업법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투쟁한 게 아니라요. 이걸 갖다 이념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이념 문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나라당은 그때 사업법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끼리 다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위헌 문제, 헌법 수호 문제로까지 비중을 갖다가 높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정교적 학교 운영의 영향력을 갖다가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념성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본격적으로 이념 투쟁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근데 박근혜가 이렇게 이념 대결 구도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박근혜가 이념 대결 구도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당장 있잖아요. 보수 성향 헌법학자들이 사업법 개정이 어떤 개정안이 잘못됐다, 이거 위헌이다 이런 걸 갖다가 친밀한 논리 그리고 막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박근혜를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박근혜가 이렇게 이념 대결 구도를 하게 되면은 안 될 거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이념 대결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걸 갖다가 아주 무식한 어떤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슨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이념 대결을 막 무식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박근혜가 이념 대결로 이렇게 사업법 문제를 이념 대결로 이렇게 올리니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이면서 헌법학자들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어떤 이 사업법 문제가 어떤 약간 좀 이렇게 지식 싸움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무게가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헌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학을 운영하는 기독교, 캐톨릭, 불교 이런 쪽에서
일제히 박근혜한테 그 힘을 실어줍니다. 그 박근혜가 이렇게 사법부 문제를 갖다 이념 대결 문제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 하니까 이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 당시 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그 블로그에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계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사법법을 놓고 왜 해묵은 색깔론과 정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비현실적인 홍보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판을 했죠. 그때 그 원희룡 의원이 말했던 그 해묵은 색깔론,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뭐 툭하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뭐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뭐 그런 어떤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좀 이렇게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원희룡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박근혜가 이끌었던 이 사학법 정국은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어떤 단순히 어떤 뭐 가벼운 이념 싸움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이념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렇게 막 투쟁을 했는데요. 여론이 그거 어땠을까요? 저도 그때 그 일선에서 제가 막 취재를 하고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론은 그래도 안 바뀔 거다. 그리고 여론 때문에 뭐 이 사법법 개정안이 어떻게 뭐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그 위헌 그때 그 청구를 했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청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무효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여론이 이게 점점 이게 한나라당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학의 비리가 그동안 있었던 사학의 비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이념 불균형 교육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우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사학법 개정안, 재개정 여론이 높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이 여론이 바뀌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박근혜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뭐 환호했던 그 열린우리당과 이 노무현 정부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열린우리당 그리고 뭐 노무현 그 정권에서는 그 한나라당을 갖다가 부패사학 옹호당, 뭐 비리사학 몸통당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씌웠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 먹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까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했던 그 사학법 장애투쟁이 해를 넘기면서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30일 날 그 당시 열린우리당 그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의원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이재호 의원이 북한산에서 만나가지고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박근혜의 이념 투쟁이 승리한 것이죠. 근데 이 박근혜의 어떤 사학법 이념 투쟁이 승리한 것이 이후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 이후 정치 상황은 그때부터는 완전 그 한나라당 위주로 모든 게 흘러가요. 그래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완전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요. 2007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그 후보가 그 정동영 후보를 완전 큰 표 차이로 물리치고 압승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그때 이명박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 대사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대선은 자유우파와 종북 좌파의 이념 대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서 조금 뜬금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왜 그 미 주한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번 대선은 우파 좌파의 이념 대결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이명박도 결국에 대선은 이념 대결로 가야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하여튼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다음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완전 그 사학법 투쟁 이후 우파가
정권을 갖다 연달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념과 관련해서 이렇게 뚜렷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그때 그 시절 그때의 그 한나라당,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절 한나라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한 정당이 아니었나, 강한 힘을 발휘했던 정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론을 갖다 뒤집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이 있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다면은 여론을 들어가지 않고 여론을 바꾸는 그런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은 그 위상이 여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